윤칼세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요 강원도 고성 대한민국 최북단 그 동해안을 쭉 따라오시다 보면은 그 최북단에 있는 그 고성입니다. 그 고성의 그 유명한 화진포 해변입니다. 저 윤창균이가 왜 화진포에 왔느냐, 그건 지금부터 제가 쭉 말씀드리는 그 칼럼을 쭉 보시면은 그때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우선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의 최악의 실책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그 한미 군사 동맹 체제의 결정적인 금이 관계, 금 이상의 제가 볼 때는 비수를 꼽았다는 표현을 제가 쓰고도 남는 그러한 엄청난 실책을 범했다고 저는 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바로 공산주의를 막아낸다는 그 반공정신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 공산주의를 막아내기 위해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이승만이라는 항일 독립운동가가 출연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거죠. 그러다가 바로 1950년 6월 25일 6.25 남침이 있었죠. 그 6.25 남침 이후에 미군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해안이 발의된 게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따라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유지되어 온 거죠. 바꿔 말하면 공산주의 세력의 침략을 용납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이 좌파, 좌익, 반미, 종북 세력은 이 주한미군의 주둔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이 번영이 지켜지고 있는 이 구도를 깨자는 세력이 바로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인 거죠. 그 같은 대한민국 좌파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정권이 세워진 것이 바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그리고 세 번째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을 바로 김대중과 노무현이 그나마 대한민국을 지켜온 국가 중심 세력, 이 보수 세력의 이 저항, 엄청난 저항에 아주 그야말로 노골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슬슬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마침내 문재인 정권은 노골적으로 더 과감하고 더 고도의 지능적인 방식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한반도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1948년 건국 이후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평화, 특히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 철통까지 유지해왔던 그 철통까지 강건하게 공고화하기 위해서 그 노력했던 그 한미 양국의 그 노력, 동맹을 위한 노력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뭐냐? 지금 한미 연합훈련 8월 달에 실시하고 있는 북한의 전면전에 대비한 방어 훈련인 을지 프리덤 이 가디언, 이
연합 연습을 지금 중단시켰다. 서스펜스 시켰다. 그리고 나머지 독수리 훈련 뭐 이런 것을 다 지금 나머지 두 개도 한미 연합 훈련도 지금 사실상 중단을 시키고 그러한 미군의 참여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훈련조차도 전면 중단시키는 이런 사태가 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분명한 것은 과연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것이냐. 핵을 포기한다면 한 번쯤 그 실험적인 경우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 서스펜드 하려는 그러한 실험을 해볼 그러한 필요도 있다. 무조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는 전 세계 한반도 전문가, 전 세계 제정신이 있는 전문가 중에 단 한 명도 김정은이가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전망하는 제정신 있는 한반도 전문가는 전무하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느냐.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지 않고 북한은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으로 미국과 전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세 번째 한미 동맹이라는 7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온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 체제를 와해시킨다. 이러한 와해로 인해서 한반도 안보, 대한민국 안보 체제가 근본적으로 붕괴되는 결과가 온다. 문재인이가 러시아 푸틴을 만나가지고 뭐라 했냐. 한반도 안보 체제를 유럽 나토식의 다자 안보 체제로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나토 국가조차도 미국과 직접적인 한미 동맹과 같은 그런 체제, 그런 안보 체제를 만들지 못해서 대한민국을 불허하는 마당에 아무런 고장이 나 있지 않은 한미 동맹 체제를 무너뜨려 가지고 다자 안보 체제로 가야겠다는 건 뭐냐?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뭐냐?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되기 전에 몇 차례 다짐했던 소위 말하는 김대중과 김정일이가 2000년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천명했던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려고 하는 그 술책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 윤창중이는 이것보다 더 위기인 게 뭐냐.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문재인의 그러한 달콤한 궤변, 평화라는 궤변에 현혹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분통 터지는 것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보다도 저 개인으로서는 더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평화라는 그러한 마약에 취해가지고 너무나 쉽게 취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뭐냐. 대한민국의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그야말로 불가역적인 그 체제의 붕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그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 왔습니다. 네, 다음 장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중 칼럼스당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강원도 고성군. 여러분 고성군 아시죠? 동해안 해안을 따라서 북한 쪽으로 가다 보면 대한민국 최북단 지역이 바로 강원도 고성군입니다. 이 강원도 고성군에 대한민국 초대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이 있다는 사실을 윤칼세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여기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제 스타디오에서 220km, 2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최북단 강원도 고성에 이승만 대통령 화진포 기념관이라는 정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참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건국 대통령,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그 기치를 내걸고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의도에서 220km, 240km 떨어진 그러한 데서 그러한 데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기념관이 있다는 것. 이걸 도대체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정상적인 의식이 있는 국민이 과연 이게 믿을 수 있는 현실이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은 소련 스탈린, 중국의 모택동, 북한의 김일성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서 미국과 함께, 그리고 유엔과 함께, 유엔이 한반도에서 인정한 유일한 합법정부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두 개의 기치를 내걸고 나라를 세웠죠.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10대 경제 대국으로 자리를 확고히 잡는 그러한 선진 국가의 바로 문턱 앞에 설 만큼 대한민국은 부국 강병의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이 강원도 고성에, 여러분께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잠시 후에 보시겠습니다만, 정말 도저히 믿겨질 수 없는 그러한 오두막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기념관 아닌 기념관이 서 있는 겁니다. 마땅히 광화문 앞에 떳떳하게 세워져야 될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 그 기념관이 지금까지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건 어떤 연유냐? 이승만 대통령 이후 대한민국을 이어온 역대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들에 의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무관심, 폄훼, 폄하, 그리고 좌익 세력들에 의한 역사 거꾸로 세우기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전 세계에 불과 건국하고 70년 만에 이 놀라운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에 초석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 말기에 독재를 했다는 그 엄청난 누명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 최북단 여기에서 한 3, 4km만 가면은 그 통일 전망대가 있는 그러한 최북단에 지금 기념관 아닌 기념관의 그 이름을 유지하고 있는 오두막에 지금 계시는 겁니다. 여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그 위치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화진포 해변에서 그 화진포 해변 그 뒤쪽으로 화진포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데에 이승만 대통령이 1954년 그러니까 6.25 전쟁이 청전협정을 맺고 그 다음에 여름인 1954년 여름 여기에 잠시 들렸다 해서 이승만 별장이란 이름으로 그 역시 오두막 속에 오두막이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화진포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그 꼭대기에는 김일성 별장이 있습니다. 김일성 별장. 여기가 대한민국 6.25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땅이 되기 그 전에 북한의 땅이었는데 그 김일성이가 소련 군사 고문 단장과 함께 그 김정일이를 데리고 김정은의 아버지죠. 그 김정일을 데리고 기념 촬영했던 그 김일성 별장.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국회 부의장과 부통령을 한 이기붕의 별장이 함께 놓여있는 역사의 고장입니다. 그나마 이런 이승만 대통령의 별장, 이것이 원래는 군대 그 이후에 별장으로 몇 번 사용한 이후에는 육군의 방카였습니다. 그러다가 고성군에서 이것을 인수해서 참 그나마 이 정도라도 유지하고 계시는 고성군 관계자 여러분에게 참 그야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잠시 후 제가 직접 여러분에게 그 안을 보여드리면서 올해가 건국 70주년입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에 건국을 기리는 어떤 행사도 현재 없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윤창중이가 윤칼세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 강원도 고성 이승만 대통령 화진포 기념관에 찾아봤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쭉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가 이승만 대통령 화진포 기념관 그 매표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간 있으시면은 여기 그 기념관에 많이 좀 찾아오셔서 우리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지금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초라하게 대접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고, 우리가 광화문에 이승만 대통령,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의 그 기념관을 떳떳이 세울 수 있는 그런 날을 좀 앞당겨야 되겠습니다. 그게 문재인 정권에서 과연 뭐 들기야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런 역사 의식을 가지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참 우리가 각성을 해서 힘을 모으다 보면은 저런 그런 날이 올 걸로 봅니다. 자, 이게 지금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쭉 올라가는 계단이죠.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요 입구에 이렇게 초라한 안내판이랄까, 광고판이랄까, 이런 게 서 있습니다. 자,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렇게 지금 제가 여기를 찾은 것은 2015년 1월 6년 1월이군요. 1월에 고성에 왔다가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승만 대통령 확인표 기념관이 과연 있는지 저도 뭐 까마득히 전혀 몰랐죠. 참 이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행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이승만 대통령은 1907년에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1907년. 그러니까 한일 병탄 3년 전이죠. 1907년 6월에 이미 미국에 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1910년 2월에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이야기죠. 그 1910년 7월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910년 7월이면은 우리가 한일 병탄이 돼서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프린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거죠. 이야,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네네. 어떻게 했느냐. 이승만 대통령은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했고 배제학당에서 신학문을 터득했다. 그래서 매일신문과 제국신문을 통해 고종 황제의 그 보수 정권을, 그때 보수 정권이라는 건 뭐 내내 쇄국 정책을 말하는 거죠. 비판했다는 이유로 여기에서 이 보수 정권이라는 이 표현이 참 정말 잘못된 거군요. 예. 체포되어 한성 감옥에서 옥살이를 했다. 1899년 1월부터 1904년 8월까지 이 옥살이를 하셨죠. 1903년에 종신형을 선고받고 한성 감옥에서 중죄수복을 입고 있는 이승만, 이런 게 나옵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1910년에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학위, 그래서 이제 이 박사 그러는데, 이 독립운동을 한 거죠. 해외에서 한인 동지들을 모아가지고 이 국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독립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야말로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건국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
항일 독립운동의 1세대인 거죠. 1세대. 그런데 그 좌익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라고 말이죠. 그토록 참 매도를 하고, 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정말. 그래서, 나라를 이제 세우시죠. 나라를 세우는데, 저 장면 한번 보십시오. 예. 서울 탈환 이전 1950년 10월 24일. 이렇게 나라를 지킨 거죠.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서 반공 포로들을 돌아보는 이승만. 이게 이제 거제도 포로 수용소죠. 여러분이 잘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지금 이 촬영을 하는 겁니다만. 그래서 이 건국한 게 1948년 8월 15일, 이제 곧 다가옵니다만, 그 1948년 8월 15일 건국하고서 2년도 되지 않아가지고, 김일성이가 이제 그 사이에, 그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과 이제 내통을 해가지고, 한국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나라를 구했는데, 바로 그, 나라를 구하는 과정에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맺었는데, 거기에 대한민국이 빠진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이 절대 정전협정에 서명할 수가 없다. 정전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북진 동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전협정에 참여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러다가 1953년 10월 1일 한미 동맹을 맺은 거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주한미군이 철수함으로써 한국 전쟁이 발발됐다. 그러한 이제 원인 분석.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역사적인 그 결정, 그 미국의 결단을 이끌어낸 겁니다. 만약에 그게 그렇지 않았다면은 대한민국은 뭐 완전히 망했던 거죠. 더 이상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었죠. 제2의 6.25, 제3의 6.25 또는 일본의 재침략, 일본의 재병탄이 뭐 당연히 오고도 남았을 것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것을 막은 게 된 겁니다. 지금 저기로 보이는 게 바로 이게 화진포 호수입니다. 호수. 네,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만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계단입니다. 네. 제가 촬영을 하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임창규님 여기서 지금 왜 이러는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보이시죠? 이게 별장이란 겁니다. 이건 뭐 완전히, 네, 이 고성군에서 육군으로부터 이것을 인수받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이게 좀 수리해서 관리를 하는데, 바로 이게 이승만 별장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네, 기가 막힌 얘기. 저게 이제 화진포 호수죠. 화진포 호수. 자, 이거 보세요. 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 별장입니다. 여기 자, 보이시죠? 이게 뭐 별장이라 볼 수도 없어요. 여기서 뭐 이승만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뭐 엄청난 그 호화 생활을 한 것처럼 매도하시는데, 이 한번 보세요, 직접. 예.
지금 비가 뭐 굉장히 오고 있습니다. 제가 안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관계자분이 계시군요. 예. 안녕하세요. 조용히 찍겠습니다. 네, 여기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시고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의 그 별장 모습을 재현한 곳입니다. 자, 옆 앞에 프란체스카 여사가 계시죠. 그 옆에 이승만 대통령이십니다. 너무나 수련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참 그 모습을 볼 수 있군요. 이분이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를 만약에 세웠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지도에서 사라지고도 남았을 겁니다. 공산화가 됐던 거죠. 당시 이승만이라는 분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고 러시아, 소련의 그 원격 조정을 받았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자, 지금 하나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 유족, 기정 유족분들께서 기증하셨군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탄파 라디오, 네, 녹음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기 보면 북진통일이라고 있죠. 북진통일. 이승만 대통령의 국정 지표 하나가 바로 이 북진통일이죠. 북진통일. 자, 보이시죠? 네. 여기 지금 의자가 있고요. 참 정갈하면서도 소박한 그러한 참 비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 그 앞에, 유성기가 있고, 유성기. 이 유족분들께서, 기증했다고 합니다. 저기 지금, 전화기가 있는데, 저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저런 전화기는 상당히 우리가 좀 1970년대 후반 정도인데, 그건 제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를 했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했고, 그다음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받으신 참 미국에서도 석학 참 엘리트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참 조선 청년이 그런 학문의 길을 걸었는지 바로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건국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좌파에서는 그 1948년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정말 넌센스 중에 넌센스를 지금 지금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우남 이승만 대통령, 그 집무실이군요. 네. 문방사후. 근데 이분이 이 한자 실력이 기가 막힙니다. 네. 물론 한자 세대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에 1800년대 말엽에 미국에 유학을 가셨지만 영어를 배우셔가지고. 근데 이 병풍도 보시면 이 놀라운 이 한자 실력입니다. 네.
아주 그 꼼꼼하면서도 필체에 힘이 있는, 저기 또 북진통이 또 나오는 거죠. 예, 북진통에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진통. 예. 잠시 또 옆으로도 돌리겠습니다. 아, 이게 침대군요. 자, 침대. 오랜 해외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침대를 하실 거고, 여기 보면은 프란체스카 여사와 같이 서 계시는 그 장면이죠.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저런 모습이 아마 엊그제 같은 생각이 들으실 겁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타이프라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녹음기가 있고, 그 유명한 그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직접 자신이 연설문을 써가지고 그 연설문을 미국이나 일본, 중국에서 단파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하셨습니다. 요즘 말하면 유튜브 TV 같은 걸 운영하셨던 거죠. 정말 아주 능력 있는 분이죠. 이런 분이 만약에 그때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조선반도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이 북미 대륙에 이 조선 청년 이승만이라는 분이 존재하지 않았다면은 대한민국 탄생은 뭐 100%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종교적으로는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이건 종교적인 기적이다. 네. 그런 나라를 무너뜨리지 못해가지고 안달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좌익들이고 종북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바로 이게 여러분이 보신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별장이란 겁니다. 네, 이승만 저 대통령 별장에 나오면 바로 그 뒤에 이승만 대통령 화진포 기념관이 보입니다. 이게 뭐 어디 기념관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건국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의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신 분입니다. 이 역사의 아이러니. 바로 이게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도 정상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저 북한에는 김일성의 동상이 그야말로 전국에 깔려있는 이 마당에 이승만 대통령 이 화진포 기념관, 이게 어떻게 기념관이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기념관 건물에 유래가 써 있군요. 본 건물은 1954년 27평 규모로 신축하여 1960년까지 이승만 대통령의 별장으로 사용했으나 이후 건물을 방치하여 폐허로 철거되었던 것을 새로 지어 육군 관사로 사용해왔다. 그 후 1997년 7월 육군에서는 현재의 위치에 본래의 모습대로 별장 건물을 복원하여 역사적 자료와 물품을 전시해 오다가 2007년 2월에 고성군과 육군 복지단에서 본래의 별장터에 세워진 본 건물을 보수하고 별장에 있던 일부 유품과 이화장에서 역사적인 자료를 추가로 기증받아 2007년 8월 이승만 대통령 화진포 기념관으로 개관하였다. 이랬습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네.
이승만 대통령께서 1957년에 쓰신 거군요. 국부병강 영세자유라.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사력을 강화해서 영구히 자유를 누리자. 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의 한성 감옥생활, 국제정치학자 이승만의 망명. 젊었을 때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를 보여줬습니다. 누가 한번 이승만 대통령 싫어 말씀 좀 한번 해보셔. 이승만 대통령 말씀 좀 해보세요. 어떻게 보여야 돼? 저희는 정말 광화문에 세워져도 참 그 감사함을 표현할 길이 없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참 기념관 아닌 기념관이 강원도 고성이라는 최북단 지역에 이렇게 초라하게 있습니다. 세계적인 정치학자, 세계적인 국제 정치학자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와이로 망명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평생을 조국 독립과 국가 건설을 위해 바친 한국 민족의 위인 오남 이승만, 이렇게 써있군요. 건국 대통령, the founding father. 네. 여기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그분은 아직도 자기 나라의 국부이시다, 이렇게 말했군요. He is still the father of his country. 네. 이승만 대통령 1965년 망명지 하와이에서 서거하셔가지고 65년 7월 23일 돌아오셨군요. 네. 네, 지금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계시죠. 네. 하여튼 제 촬영 솜씨가 형편없습니다만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더 어렵습니다만 인내를 하시면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께서 날리시던 연이 있고 연. 네. 그다음에 이 코트, 양복, 한복, 두루마기, 프란체스카 여사께서 입으셨던 한복. 1920년에 원상 수배 중에 원상 수배. 온 무단위로 이루어진 정치 중대 검사는 약 2천여 명이 참가했고 검사가 끝나고 나서는 축하 퍼레이드까지 벌어졌다. 전적으로 선교, 우선 반문재인 정권의 권력을 받고
대통령께서 쓰시던 쓰신 네. 1949년에는 이게 여요. 이 지역은 여기 보면 흉상이 있군요. 네.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화면에는 굉장히 어동이 나오는데 네.